84회 항우와 유방. 자, 초안대전이라는 거대한 장기판이 있는데 이곳에서 두 영웅이 천하의 쟁패를 두고 격돌하는 것이 초안대전입니다. 초안이란 국명의 의미. 우선 왜 황제 항우와 제후 유방의 격돌을 초안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름의 유래부터 규명하고 들어갑시다. 항우는 초나라 출신으로 초나라의 마지막 명장 항연의 손자입니다. 즉 초안주의 주인공 항우가 초나라 출신으로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서초배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방의 한은 어디에서부터 유래된 것일까요? 서초배왕 항우의 황제 등극. 낙양의 초나라. 서초배왕 항우의 고향 초나라가 국왕에 있었던 낙산인 오로봉 지역으로 그곳이 낙양의 일부였습니다. 참으로도 역사 속 초나라의 위치를 찾는 것에 집중했지만 보이지 않다가 어느 한순간 오악의 맨 오른쪽 낙산의 오로봉에서 그 증거를 찾았던 것으로 오로봉 지역이 국왕으로 그곳이 황제 항우가 영포에게 봉기로 준 초나라의 국왕이었습니다. 이곳이 낙양의 일부였습니다. 회계 오중. 항우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숙부 항량과 함께 진승과 오강의 난을 기회로 반란의 봉기를 시작한 곳이 회계 오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 오중이라는 지명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거론하지 못했습니다. 회계는 구천의 원나라의 지명이며 오중은 강동의 원나라의 지명으로 회계와 오중은 금강산을 가운데 두고 서로 반대편에 위치되어야 합니다. 즉 같이 사용하는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원나라와 오나라의 지명들이 가까이 붙어 있는 것처럼 조작되었는고 하니 구천에 원나라가 있었던 곳이 바로 주나라의 모국인 태빈민주의 전주인 풍패로 이곳이 고죽국이며 낙양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조작하면서 낙양에 있었던 구천의 원나라를 현 차이나 남부와 베트남에 조작 이입하면서 차이나 남부에 조작 이입한 오나라의 지명과 혼합시키는 지명 조작을 했던 것입니다. 제후국 구천의 원나라에 대해서는 사기세가의 구천의 원나라를 잠조하시고 항우가 봉기를 올린 곳은 회계로 이곳은 낙양 풍패의 원나라 지역이었습니다. 낙양의 초나라 출신 항우가 낙양의 원나라 지역에서 봉기했던 것입니다. 역사 속 한양장안은 천문만호라고 했습니다. 즉 만가구가 관중인 장안에 있었고 역사 속 낙양은 10만호라고 했습니다. 즉 장안보다는 10배가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항우가 봉기를 한 회계의 풍패는 서초평 항우의 경쟁자 한고조 유방의 고향입니다. 진나라 멸망. 진나라의 도성 함양의 아방궁에 먼저 도착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은 사람은 유방이었는데 항우의 군세에 유방이 겁을 먹고 항우의 초나라군에게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사 25사의 모든 왕조의 황제들이 머무르고 싶어하는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아방궁을 항우는 미련 없이 불태워버리고 다른 곳으로 전도하니 그곳이 바로 서경의 평양성인 팽성이었습니다. 신중 동궁 여지승남에서는 평택을 팽성이라고 합니다. 평자를 평평한이라고 해석하시면 그분은 영원히 역사의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평지역인 평양의 연못이 평택입니다. 산홍 공상. 서경인 평양성의 팽성에 자리잡은 서초평 항우가 진나라를 멸하는 데 공을 세운 제후국의 공신들에게 봉기를 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진나라와 한나라에서는 오랑캐인 흉노 즉 이들 진시황제에게 멸망당한 한조위 연제초 육구 제후국 연합 후손들의 결합체인 흉노가 등장하지만 항우의 서초평 시기에는 아예 흉노라는 글자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나라와 한나라에서는 군연제를 실시하면서 이전의 제후국 시스템을 모두 폐지시켜 버렸지만 서초평 항우는 이러한 제후국 시스템을 다시 부활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우의 시계는 흉노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산원공상 시 반란의 기운을 항상 품고 있었던 시대의 풍우나 유방에게는 봉지를 하사할 때 많은 고심을 한 흔적이 있으며, 미운 털이 박힌 유방에게는 항우 자신이 불지른 진나라의 궁성에 있었던 관중의 한양 땅을 봉지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방의 나라가 한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 항고조 유방이 항우에게 받은 한 땅이 바로 조선의 한양이었습니다. 한고조 유방이 서거한 곳은 장락궁입니다. 그런데 약 2000년 후 그곳 장락궁에서 정조대왕에 모친 해경궁 홍씨의 회감년이 열렸습니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를 인용합니다. 화성에서 진찬하는 날의 읍절이요, 잔치에 참여한 여러 신하에게 보여서 만년 축복의 정성을 붙이는 바이다. 중략하고 해마다 오늘같이 즐겁기만을 원하노니 장락땅 안에는 술이 몇 순배나 돌았는고. 땅은 비등하고는 요 임금이 화땅에 구경 가셨을 때 화땅의 봉인이 수부 다남자 3가지로 요 임금을 축복했던 데서 온 말이다. 진차는 왕, 왕비, 왕대비의 생신에 왕실에서 베푸는 잔치입니다. 아마도 해경궁이 육순이 되셔서 세자빈 시절에 머물렀던 장락궁에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옛 요임금이 화성 땅으로 나셨다가 수부 다남자의 삼축을 받았던 고사를 인용하여 해경궁께 그 삼축으로 축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장락궁은 한고조 유방이 화성에 세웠던 궁전입니다. 자궁의 60회 탄신에 축수의 잔을 올리고 삶과 기쁨을 기록하는 정성을 소술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 빈객들에게 보이다. 장락전에선 손자들과 벗을 삼고 노래장의 효행은 피리에 울렸네. 화땅 구경하고 넘치는 축복 속에 깊은 은혜가 팔방에 미치는구나. 해경궁께서 위에 나오는 진찬날에 흥이 도도하여 한수를 더 읊으셨던 모양입니다. 위에서는 장락땅이라 했다가 여기서는 장락전이라고 했습니다. 옛 한고조의 장락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한나라, 한양, 한족, 한강, 한성, 한고조 유방이 우리의 역사로 보이십니까?